네, 중국 시사 이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 그래서 중국의 1대1로라고 하면 이제 중국 정부가 돈을 뭐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죠. 그런 나라들의 돈을 빌려주고 개발을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인데요. 이 자금을 빌려준 게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빌려주고 이걸 다시 이제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돈을 빌려줬었고 2020년대 이제 한 10년이 지났죠. 10년에서 15년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채무를 상환해야 될 때가 됐는데 과연 이 돈을 다 수거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중국 50년 만기 국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좀 부진하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가 좀 돈이 필요해서 국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냥 발행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테니 우리한테 투자를 해, 대신에 이자를 줄게 라는 그런 반대급부가 있고 채권을 팔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채라는 거는 그 나라가 좀 굳건하고 경제가 많이 발전하는 국가, 좀 강건한 국가일수록 국채 가격이 좀 좋은 가격에 팔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국이 50년 만기 꽤 긴 장기간에 속하고 이런 국채를 발행을 하면 이제 좀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건실하다면 좋은 가격, 좋은 조건으로 팔릴 텐데 발행 자체가 좀 약간 부진했어요. 그래서 장기 국채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고금리에도 시장 반응이 냉담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보통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국채가 그러니까 싼 가격이 우리 국채를 사가 대신에 내가 이자를 많이 쳐서 너한테 돌려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원래 그래서 국채 가격이랑 금리는 원래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는데 그래서 싼 가격에 막 퍼준다고 해도 시장에서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되겠죠.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다운이 되고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제 계속 되풀이가 되고 그러면서 정치적 의미도 퇴색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더 많이 경제 부양을 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국유기관이죠. 중국의 국유기관들조차도 중국 국채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계속 하락하고 반대급부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 보시면요. 중국 AI의 제품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다. 중국 션전이라고 하면 중남쪽에 홍콩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사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 개발이 시작된 곳이기도 해요. 많이 발전이 됐고 이제 산업이 많이 발전됐고 공장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박람회를 했는데 또 재미있는 AI 물건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1대1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무역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는 이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이 해외에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9개 이웃 국가 중에 7개국에서 가장 큰 대출을 해줬다. 라오스, 파키스탄, 몽골, 미얀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동남아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이랑 뭐 개발도상국 뭐 이런 데에 이제 대출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뭐 민주 콩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 2023년에 총 8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이제 해줬고 중국 대출 총액의 36%이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돈을 이런 국가들한테 투자를 하면서 중국이 경제 벨트를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연구소가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의 가장 큰 채권자가 되었다. 돈을 많이 빌려줬죠. 그래서 202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75개 국가들이 중국에 총 220억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채무 상환을 하게 될 거다. 이는 2012년부터 2018년 동안 중국이 많이 빌려줬던 것들이요. 근데 그게 만기가 돼서 돌아온 거죠. 근데 과연 올해 이런 나라들이 정말 가난하고 취약한 이 나라들이
과연 이 채무 상환을 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외부적으로는 채무 좀 더 연장해줘라는 외교적 압박을 받을 거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 돈을 막상 빌려준 이 뭐 금융기관 같은 이제 준상업적 기관들이죠. 여기로부터 야 빨리 돈 다시 받아와라고 채무 회수해야 된다는 내부적 압박을 받고 있어서 결국 정부가 이제 사이에 껴있죠.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 사이에 껴서 빨리 받기도 힘들고 다시 돌려주기도 힘든 상황에서 진퇴양난을 겪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미국이 지금 세율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거의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보복적 세금 부과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채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고요. 중국 50년 만기 국채 발행이 지금 부진한 상태이다 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입니다. 최근 글로벌 국제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역시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이겠죠. 중국 정부가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를 발행을 했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했는데 많이 안 팔렸어요. 고금리에도 시장 반응이 냉담하다. 아까 금리랑 가격은 반대로 간다고 했었죠. 채권의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이자를 우리 거 사가는 대신 우리가 이자 많이 쳐줄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국채 가격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5년 5월 23일 날 이제 중국이 초장기 국채를 500억 위안 규모로 발행을 했는데, 요거 수익률이 금리가 2.1%로 기존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기존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얹어서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통상 보통 신규 국채는 기존 국채보다 더 높은 금리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나온 거니까 굳이 새 거를 높은 금리로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보통 경제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국채가 기존 국채보다 더 높은 금리로 발행이 됐다. 더 낮은 금액으로 발행이 됐다라는 소리죠. 이건 높은 금리라는 건 낮은 가격이라는 소리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을 얹었다라고 하는데 더 싼 가격으로 더 높은 이자로 국채를 발행했어요. 그만큼 유인을 많이 주려고 한 거예요. 나라가 좀 경제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더 기존 국채보다 낮은 가격, 높은 금리로 이제 발행을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방금 본 중국 국채에 대한 내용, 그 신문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진핑 주석이죠. 지금 고뇌에 차 있는 사진이 나와 있고, 이 신문 기사 내용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中国金融机构几乎都是国有，应该听党指挥，也就是财政部发债，银行买单。这次却非如此。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中国金融机构 끊고 중국 금융기구네요. 중국 금융기구는 几乎는 뭐냐면 거의예요. 거의 또시 모두입니다. 뭐냐면 구어요. 국유죠. 국유기업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소유한다라는 거죠. 국유기업. 나라가 소유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중국 금융기구는 대부분 모두 국유입니다. 인가이 뭐뭐 해야 한다는 거죠. 인가이팅 들어야 된다요. 뭘 들어야 되냐면 당의 지휘를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인가이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고 인가이팅 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이라고 하면 중국 공산당이겠죠.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들어야 되고, 예, 就是 또한 바로 입니다죠. 또한 뭐 해야 되냐면财政部, 우리로 치면 기재부 같은 이제 그 금융 관련된 부서겠네요. 정부 부서. 그래서 재정부가 파짜이, 파는 발생하다, 발행하다라는 거죠. 짜이는 국채할 때 채자예요. 그래서 파짜이라고 하면 국채를 발행하다, 채권을 발행하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재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인항, 은행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마이딴, 마이는 사는 거고 따는 영수증인데
마이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밥 먹고 계산하는 거를 마이단이라고 하고, 은행이 마이단 한다는 건 은행이 그 채권을 산다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인항의 요 글자 있죠? 요 글자가 만약에 단독으로 쓰이면 싱, OK라는 뜻인데 은행이라고 할 때는 요 항으로 발음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这次 2번은 취해, 도리어. 페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아니냐면 루츠. 루는 뭐뭐와 같다고, 츠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츠라고 하면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페이 루츠니까 이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또 중국 금융기관이 모두 국유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지휘하는 그 얘기를 잘 듣고, 그다음에 중국 재정부는 국채 발행하고 은행이 요 국채를 사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번에는 이렇지 않아요 라고 이제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原因应该是财政部借未来的钱撑下去，市场开始害怕，表明未来都要靠发债维持。 보시면 원인이죠. 원인은 인가에 반드시 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반드시 요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부가 빌리는 거죠. 뭘 빌리냐면 미래의 돈이네요. 그래서 재정부가 미래의 돈을 빌려서 청은 뭐냐면 이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이게 진정한 내 돈이 아니고 미래에 다시 갚아야 될 돈이죠. 그래서 미래의 돈을 땡겨서 빌린 다음에 그걸로 버텨 나간다는 거예요. 이 시아취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어딘가 쭉 이어져서 계속 가는 건데, 그래서 버텨 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재정부가 미래의 돈을 빌려서 버텨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이죠. 시장은 카이시 시작하다요. 뭘 시작했냐면 하이파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는 거를 시장은 시작했어요. 시장이 바보가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의 돈을 땡겨서 지금 계속 먹고 살려고 경제를 부흥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과연 괜찮을까? 라고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뭘 표현하냐면未来 미래는 모두 카오죠. 카오는 기대는 거예요. 야오는 뭐뭐 해야 한다기 때문에 야오카오라고 하면 기대야 한다,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모두 의지해야 되는데 어디에 의지해야 되냐면 파자인 아까 국채를 발행하는 거라고 했죠. 국채를 발행해서 유지하는 거, 국채 발행에 기대서 나라 미래를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거를 나타냅니다. 라는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지금 중국 정부가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 돈을 땡겨서 쓰는 거다. 그래서 시장이 역시 이걸 다 알아차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서 중국 국채를 쉽사리 가격이 다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미래가 채권에 기대서 지금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알아차리면서 굉장히 약간 두려운 이제 모습이 돼버린 그런 상황을 지금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션전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문화산업 박람회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네요. 이런 게 나오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샬란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디지털 화샤라는 요 회사의 인간형 로봇이고 머리에 29개의 모터가 있다. 또 22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또 로봇은 감정 표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된다. 감정 인식 및 방언 구사도 가능하다. 중국은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각 지역에 방언들이 많이 발전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경상도 방언, 뭐 전라도 방언 이런 걸 뛰어넘어요. 예를 들면 상하이 방언을 베이징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로 치면 제주도 방언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 같지, 뭐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이런 방언까지 구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AI가 도입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중동으로 이미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다음 뉴스는 완반에 대한 건데, 이 완반이 뭐냐면 완은 놀다고 반은 반려자 할 때 반자예요. 그래서 같이 노는 인형이죠. 인형인데 루이는 상표 이름이고요.
AI 인형, 반려인형, 여기 보시면 반려인형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AI 헤드폰도 있고 뭐 반려인형 이런 게 있는데 자체 개발한 음성 모델이 탑재가 돼서 친구처럼 인형이 사실 말은 할 수 없죠. 그리고 AI를 탑재한 이런 인형들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음성 복제, 뭐 심층 대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건 다 AI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함께하는 AI 인형 친구 컨셉으로 지금 인형이 나왔는데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AR 스마트 안경입니다. 사실 AR 스마트 안경 이미 좀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긴 한데 AI랑 이제 접목해서 요즘 많이 하겠죠. 실감형 기술을 뭐 접목했다. 요 시향이라는 요 회사가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AR 광학 시스템, 공간 오디오, 위치 추적 기술을 통합해서 뭐 실세계와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해서 연출할 수 있다. 뭐 전시회나 박물관 뭐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